네, 김정민입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녹화 이제 들어갔네요. 오늘의 주제는 파미르하고 티벳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상상할 수 있는데, 사실 고대사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리상으로 멀었어도 문화적으로나 인적 교류는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옛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되면서 썼던 참고 문헌들이 일단 요 카작 옛날 케레이 족보책이랑, 그 다음에 요건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실크로드 도레인이 건국한 일본이라는 겁니다. 일본 신토의 문화가 사실은 파미르 고원에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몽골의 왕들의 어머니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건 몽골 사람이 쓴 건데, 몽골어하고 아메리칸 인디안 언어와 유사성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카작 사람이 쓴 건데, 아산 바흐티라는 사람이 쓴 걸로 보면은 슈메르 스키프 카작. 그러니까 슈메르인이랑 카작인이랑 스키타인들이 동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한단고기 얘기할 때 수메르랑 한국인이 같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앙아시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좀 굉장히 큰 책인데, 이 징기스칸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카자흐스탄의 케레이 족보는 징기스칸 앞세대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징기스칸 이후에 현재 그 후손들이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나를 족보로 정리한 건데,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로 나와 있어요. 누구의 아버지 누구, 누구의 아버지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족보가 좀 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 좀 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하도 열었다 폈다 했더니 제가 테이프를 붙였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쫙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이 후예들이 어디에 살고 있나, 인도에도 있고, 지금 현재 파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기타 등등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후손들이 몽골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이제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이제 교류가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족보라던가, 그 다음 여러 책들을 보면은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지금 살게 됐나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티베트하고 파미르 문명, 이게 옛날 때는요, 티베트하고 파미르에 엄청나게 발전된 고대 문명 국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티벳이 못 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경제 논리로 과거를 보면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에 또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장당국이라는 건데, 이 장당국이 기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역사책에서는 모형 토요곤이라는 사람이 건설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AD 245년경에 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부터 이 장당에는 장당 문명이라는 게 아주 오래부터 존재했어요. 거기서 나왔던 종교가 벤교라는 건데, 거의 만년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존재했었고, 이게 AD 7세경에 멸망을 합니다. 하여튼 그랬던 나라인데, 보면은 요거는 제가 중요한 지명이라고 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런 도시들 발티, 호탄, 알툰산, 마나사, 로아르, 이런 등등등등의 도시와 산을 중심으로 크게 펼쳐져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티벳 전체, 인도 북부, 그 다음에 저 동유럽 일대까지를 아우르는 거대한 국가가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요 나라를 아시국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시아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라는 건 바로 이 아시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아시라는 이름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늑대가 10명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투르크 전설이 있는데, 그때 첫째 아들의 이름이 아시나입니다. 그 아시나의 아시이기도 합니다. 즉 늑대의 후예가 건국한 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용시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용이 뭐냐면요, 이거 원래 몽골어입니다. 몽골어 바얀이란 말이 있어요. 바얀이란 말은 한자와 관계 있는 언어인데, 바로 부입니다. 부자할 때 바얀 하면은 부예요. 부. 그래서
바얀이라는 성씨를 한자로 모형, 모요, 모염, 배감, 백난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이 글자는 현대몽골의 바얀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모용씨가 혈통적으로 몽골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티베트 제국이 보면은 BC 1500년경에 기후변화로 멸망합니다. 근데 요 시기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요, 수메르 문명도 요때쯤 멸망합니다. 수메르 문명이 한참 번창하다가 BC 한 1600, 1700년경이면 쇠퇴돼갖고 결국 망합니다. 그때도 멸망의 원인은 기후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쯤에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요 지역에 있던 고대 문명이 전부 다 무너져요. 그때 장당 문명도 쇠퇴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중원 지역으로부터 쳐들어온 그 북방민족 국가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결국 장당 문명은 사라지죠. 그래서 장당 문화의 특징이 뭐냐? 산성을 쌓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성 문화죠? 이거 다 티베트 스타일입니다. 산의 지세를 이용해서 그 지세가 낮은 지역만 벽돌로 보충하면서 성벽을 만드는 형태. 이게 전형적인 티베트 장당 문화의 형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 원칙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대한 거석을 세워서 무덤을 만든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했죠. 만주에 12,000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문이 없는 석굴암을 산간 지역에 건축했다. 건축가들이에요. 메이슨입니다. 메이슨. 건물을 짓는 사람들. 그래서 거석문화, 큰 건축물을 짓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특색이었어요. 그리고 신분사회가 있었고 기마민족이었으며 그 다음에 곤륜산. 근데 이 곤륜이라는 발음은 그 당군의 또 다른 그 티베트식 발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곤륜의 이 장당 문명을 세웠던 사람들이 알타이계라는 그 학설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그 지역에 사는 장족과 강족이요, 지금은 티베트어를 쓰지만은 고대에는 토요콘의 언어, 즉 알타이계 언어를 썼었습니다. 원래는. 그럼 이게 언제 이 사람들이 바뀌었느냐? 여기 나오는 송첸캄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나라 시대 때 인물인데 643년에 송첸캄포가 세운 토번, 즉 오늘날 말하면 티베트 왕조한테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한 이후에 서서히 티베트어, 즉 중국계 언어에 동화가 되면서 사라지면서 현재는 이 사람들의 언어가 중국식 어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언어 분류할 때 시노 티베트어라 그래요. 티베트와 중국의 언어는 같은 문법 체계를 따라가거든요. 그렇지만은 원래 이 토요콘, 이 장당 문명의 주인공은 알타이어를 썼습니다. 그건 중국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장춘이라고 보이죠? 여러 발음 표기가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강당, 장당이라 읽지만은 중국 발음일 때는 치앙탕, 캉탕, 그리고 이제 또 티베트 발음으로 읽을 때는 장춘이라는 얘기예요. 이 장춘이라는 지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만주에 있죠, 장춘. 지명이 이동했다는 소리는 뭡니까? 거기에 사람이 이동해 갔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 티베트 쪽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또 지명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 기역과 치읓이 서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이라 발음한 거를 티베트 사람은 캉이라 발음하고, 우리가 강이라 발음한 걸 걔들은 치라고, 치앙탕이라 해서 바뀐다는 거. 아, 기역이 치읓으로 서로 왔다 갔다 변하면서 발음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옛날 때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정복하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만났다는 장춘진인, 누굽니까? 장춘진인. 티베트에서 돛 닦던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어디서 왔겠어요, 그 본류가. 그 사람이 설령 금나라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스승이 됐던 어떤 철학적 배경은 티베트에서 왔다는 게 이름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그 티베트의 옛 명칭인 장당, 즉 장춘이라는 발음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꿈에서 그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그 임신했을 때 꾼 태몽에 그 코끼리가 나타났다고 하죠. 코끼리 상자가 여기 있죠. 왜냐? 부처의 고향이 인도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인도 북부, 옛날 이 장당 문명의 영역권 안에 있던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팔도 그 네팔에서 태어났잖아요. 룸비니 동산에서. 그 네팔이 원래 장당의 그 토요콘의 땅이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코끼리라는 게 나타나죠. 왜냐? 코끼리가 그 당시에 그 왕실의 상징이었으니까. 그래서 요 사람들이 바로
장족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발음이 저번에 있던 그 조선이라는 발음이 여러 발음 변화가 나타나죠. 예를 들어 주스가 구스, 우즈, 루스 이렇게 변한다는 것처럼 이 장족이라는 이 명칭도 장족, 강족, 한족, 동족 이렇게 발음 규칙을 따라 변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족이라고 썼다가 청나라 때 이 이는 오랑캐 이자를 상징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자 표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족과 강족도 우리랑 동족이에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로 칸글리라는 족이 바로 강족입니다. 이 칸글리의 원래 발음은 뭐냐? 켄케레, 즉 한겨레죠. 그래서 쫙 연결됐다는 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 한겨레, 즉 켄케레는 누구였습니까? 장족입니다. 바로 티베트의 본주인들. 그래서 힌두교라던가 그 다음에 이 티베트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신화를 보면 아바타가 나옵니다. 이 아바타는 뭐냐? 아바가 아빠예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여기서의 아빠는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 하느님입니다. 하늘을 얘기할 때 아빠예요. 그래서 아바칸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타가 뭐냐면은 그 산스크리트어로 들입니다. 들. 즉 아바타는 한국말은 뭐야? 아빠들이야. 아빠들.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들. 몽골어는 트, 티벳은 타, 우리는 들, 카자흐어는 다르, 그 다음에 몽골어도 트, 그 다음 중세 몽골어 스 이렇게 하는 거죠. 벌써 발음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수메르산, 현재는 카일라스 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 바로 이상적인 도시 샴발라를 건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2개의 연방이 사카족에 의해 지배됐고 이들의 무덤은 아까 앞에서 보였듯이 벽돌로 만든 석조식 그 적성 목강분하고 그 다음에 돌로 만든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황공 문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단국이 시작보면 파미리에서 시작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소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12황국이라 불렀고 얘네들은 그걸 장당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뭡니까? 고조선의 두 번째 수도 이름이 장당경 아닙니까? 근데 여기 지명이 장당이에요. 우연일치가 아니겠죠. 뭔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티벳에 가면은 단군과 관련된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토리 이게 뭐냐? 이게 탁자하고 마을 리자인데 이거 합쳐서 의미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 뭡니까? 음차문자라 그렇습니다. 한자로. 투올인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그 한무제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 그 도로 왔다는 사람 고두막한 탕리국에서 왔다 하지 않습니까? 탕리, 투올이 같은 글자입니다. 그럼 탕리국의 탕리는 뭐냐? 고대 투르크어로 단군을 탱리 또는 튼리라 불렀습니다. 그거의 음차문자예요. 즉 탕리국은 뭡니까? 단군국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탕리국이 우리 국사에서 뭐라 배우죠? 유연국입니다. 유연의 투르크식 발음 뭡니까? 주잔, 조선 아닙니까? 그럼 그 얘기 뭐예요? 탕리국, 즉 유연국은 단군조선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군조선 이야기 말이죠. 그거는 BC 108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군조선이라는 그 조선이라는 국가는 연방국가였기 때문에 그 연방국가 중에 하나가 무너진 거지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한무제가 점령한 거는 단군 조선의 연방국의 지극히 일부분이 점령당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지원군이 와서 다시 한나라군을 내쫓은 것 뿐이에요. 식민지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식민지를 당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라시아를 어떻게 한나라가 정복합니까? 그리고 그 외 띵을 날짜를 결정한다? 아니죠. 띵이라는 거 보니까 딩그르. 수메르 사람들이 탱그리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딩그르. 티그리스 강 있죠? 티그리, 탱글입니다. 거기에 스를 붙여서 민족명이 되죠. 티그리, 스, 티그리, 들. 그래서 티그리족이 강이라는 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이라크라든가 그쪽 그 현지 말로는 티그리스 강을 딩그르 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딩그르는 수메러로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바타, 즉 신, 탱글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와 딩그르는 같은 원을 갖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의미는 바로 한국 사람들이 단골레 또는 단군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뭐 그 다음에도 뭐 염창탱글이, 그러니까 탕고라, 탕고라가 탱글이 아닙니까?
단골레, 뭐 단고라산, 이거 탱그리산이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쫙 지명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티베트는 전부 산 지명이 탱그리 이런 것밖에 없어요. 탱그리 아니면 알타이, 알툰, 황금산을 뜻하는 이런 단어들. 그래서 그 지역에 바로 이 샹그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바타가 이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전설이 있죠. 그게 바로 샹그릴라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여기 송첸캄프한테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하면서 이 지역이 급격히 시노티베트어화 돼갑니다. 즉 알타이 여기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원래 이 문명을 만들었던 장당의 문명인들은 알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당 연방국이 멸망을 하면서 결국 이 지역은 중국어 문법을 쓰는 티베트 왕국에 넘어가고, 위구르 왕국은 여기 위쪽으로 생기죠. 이게 바로 여기 족보, 케레이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643년에 토요콘이라는 나라가 토번, 즉 티베트한테 멸망하면서 사라졌다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케레이 족보에 뭐가 나오느냐, 케레이 사람들은 여기 북방에서, 아니 그 파밀고온에 살았는데 9에서 10세기에 몽골의 여기 아르한가이 지역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위구르 12개국, 케레이 12연방국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책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아하, 티베트에 살았던 알타이계 언어를 썼던 사람들이 7세기에 멸망을 당하면서 몽골천으로 이동해갖고 새로운 12연방국가를 다시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보여준 이 책입니다. 이 족보책. 이게 써있는 거예요. 여기 카자흐어로 써있는데 번역하면 뭐냐, 9개의 위구르 부족. 우리가 보통 구이족이라 그러죠. 근데 재밌는 게 족에 여기 화살이 들어가 있죠. 위구르란 말이요, 뭔지 아십니까? 화살입니다. 9개의 화살 부족. 그래서 9개의 위구르 부족이 위구르 한국, 여기서 한국 우리 한국이 아니라 그 한들이 다스리는 한국입니다. 오고타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할 때 그 한국이에요. 위구르 한국계 민족들이 9에서 10세기경 건국한 왕국들 중 하나다예요. 아까 12연방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케레이들은 9에서 10세기경에 10위구르, 10개의 위구르에서 탈퇴한 9개의 위구르가 몽골 아르한가의 오르타발르라는 곳을 와가지고 12연간 국가를 건설했다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요 몽골 족보책에 써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족보책에. 그래서 10개의 위구르에서 9개의 위구르가 됐다는 이야기는요, 이거 산해경에 보면은 황제 제준과 그 예가 나오는 그 전설도 비슷해요. 10개의 태양이 있었는데 얘가 화살로 9개를 떨어뜨리고 1개를 남겼다는 이야기와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숫자 10이었는데 숫자 9로 변했거든요. 케레이 족보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산해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배경은 어디입니까? 티벳과 파미르. 산해경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티벳과 파미르. 똑같죠? 똑같은 이야기라고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제 아시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뭐냐, 이게 바로 카자흐스탄이랑 투르크 신화인데 뭐냐면, 옛날 때 이 아시나라는 사람, 즉 투르크 민족의 조상이 된 사람들은 산간 지역에 호수가 많은 땅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마을을 불사르고 다 죽였는데, 한 아이는 팔다리만 잘라서 죽이지 않고 들판에다가 늑대밥이라고 버렸다 그랬는데, 늑대가 그거를 보고 그 아이를 잡아먹지 않고 보듬어서 키웠다 그래요. 그래서 성년이 된 이 어린아이와 늑대가 짝짝꿍을 해서 그 늑대가 암늑대였나 봐요. 임신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적들이 늑대가 아이를 잡아먹지 않은 걸 보고 서둘러서 죽이러 가서 그 아이는 잡혀서 죽고, 임신한 늑대는 투르판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1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첫째 아이가 아시나였다 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르크인들은 오늘날도 자신들을 아시나의 후예 라고 한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장당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국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아시국이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 중심지가 자 여기서 안 나타나는데 여기쯤이에요. 중국 감숙성 쪽입니다. 공교롭게도 신호 중국어 계통, 즉 중국어 계통의 문자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 밀려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과 신화와 기록들이 일맥상통하게 티벳에서 동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장당국이 멸망하면서 넘어갔다. 케레이들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나의 전설도 산이 많은 이 지역에서 죽으면서 투르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로 도망갔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 아시나 전설, 그 다음에 아까 이 케레이 족보에 나온 케레이 12연방, 그 다음에 장당 문명이 645년에 멸망하면서 동쪽 이동했다. 다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시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중국 감숙성 위치점이에요. 규칙성이 나타나죠?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투르크 문헌, 중국 문헌, 그 다음 티베트 토착 기록을 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원래는 티벳이었는데 점차 동쪽으로 갔구나. 그래서 바로 아르한가이 쪽에. 그래서 아시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투르크계 민족들을 얘기할 때 그 아제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제리. 이 아제리는 바로 아시나라는 단어의 변형 발음이에요. 그래서 아제리 하면은 바로 투르크계 민족이다. 그래서 그 이라는 땅에도 투르크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을 아제리라 불러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있고 여기 카스피 쪽 여기 아제리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 투르크계 민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세르라는 이름이 생기죠. 아세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나중에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몽골에 갔을 때 제가 그 찍은 오르훈 언덕에 있던 쿨트군 비문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가 써 있느냐, 이 쿨트군 비문은요 684에서 731년대, 아까 얘기했던 그 토요콘이라는 나라가 645년경물, 약 40년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썼느냐? 토니우쿡이라는 사람이 썼대는데 토요콘이랑 발음이 되게 비슷하죠? 네?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시기도 646년. 토요콘이 멸망하고 거의 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네. 이 사람의 고향도 그쪽 지방입니다. 이름도 딱 들어도 이 사람은 티베트 계열 인물인 것 같다라는 느낌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시리안 모지리스 가문의 후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쿨트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형이었던 빌게카칸과 함께 바로 요 연도가 뭡니까? 당나라에게 복속을 당했던 돌골계 민족이 우리 그 대조영이가 독립운동했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 독립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했으며 식민지를 당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후손들에게 전파해라.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중원에게 전복당하는 수치를 겪지 말자라는 것을 쓴 기념비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민족성을 강조할 때 뭐가 나옵니까? 시조가 나오죠? 우리는 당군의 후예다는 식으로. 근데 얘기할 때 우리는 아시리안 모지리스 가문의 후예다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얘기한 이유는 나중에 또 나와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시리안 모지리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아시나, 즉 늑대의 후예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아까 그 아시나 전설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티벳이었죠? 그리고 투르판, 그래서 몽골 오르혼으로 오죠. 이게 오르혼 언덕에 있는 거예요. 오르혼 언덕 여기 있지 않습니까? 케레이 12연방이 있었다는 자리예요. 그 지역의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 지금 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서서 이동했다는 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영국이라는 나라에 보면은 유영국, 즉 주장국의 이름이 목골레입니다. 목골레인데 투르크 발음으로는 모지리. 모지리 가문이야. 아까 얘기했죠? 나는 아시리안 모지리스의 후예다. 모지리 가문이에요. 모지리. 유영국의 왕들이. 유영국이 있었던 위치도 중심지가 아르한가입니다. 케레이의 시위 항국의 위치도 아르한가이. 아까 그 쿨투군의 비문도 아르한가이에 있는 오르혼 언덕에서 발견된 거예요. 다 그 지역이에요. 근데
모질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아시리안 모지리스. 아까 늑대 후예라고 얘기할 때.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범어 장면에 보면 고구려를 모질이라 읽었어요. 고구려의 국명도 모지리, 즉 모쿠리였습니다. 한국 발음으로는 모쿠리, 투르크 발음으로는 모지리. 그러면 고구려의 모지리와 유영국의 모지리 가문은 어떤 관계일까요? 혈연 관계가 있겠죠. 왜냐? 고구려가 즉 고려고, 고려가 케레이 아닙니까? 케레이의 중심지 아르한가이 오르혼 언덕, 지금 얘기한 유영국의 중심지 아르한가이 오르혼 언덕, 다 같은 장소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비슷한 시기이고. 그럼 친척이겠죠. 하다못해 아주 생뚱맞은 남이 아니라 어떠한 혈연 관계가 있었겠죠. 이 명칭이 나중에 징기스칸 때 모쿠리가 돼서 몽골 하고 나온 겁니다. 오늘날 몽골이라는 지명은 결국 기원으로 따지고 하려면은 고구려예요. 모지리. 즉 늑대의 후예인 겁니다. 그 투르판으로 이동해왔던 9개의 투르크 민족, 즉 구이족이죠. 그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후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보면 모지리 가문들의 이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당 문명의 같은 이름, 이게 장춘이라고 그랬죠? 만주에 장춘이 있죠. 사카족, 셋족. 이 사카는 인도식 발음이고 카자흐인들은 삭이라 부릅니다. 삭족, 우리는 셋족. 그리고 여기에 사하 자치공화국이 있죠. 이 사하도 같은 민족입니다. 사르마트족, 사나바. 그 다음에 카슈, 고차. 우리가 구다천국이라는 구차국과 같은 겁니다. 이 카슈라는 지명이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왜냐? 이거는 구약하고 영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지명입니다. 이 키시라는 단어는 바로 카자흐어에서 사람을 뜻하는 크스, 그리고 여자를 뜻하는 크즈입니다. 왜냐? 고대는 목의 중심사였기 때문에 여자가, 요즘은 영어로는 사람을 쓰면 man 하고 쓰잖아요. 남자잖아요. 근데 투르크인들은 사람 하면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목의 중심사였기 때문에 인간 하면은 어머니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남자보다는. 그래서 크즈 하면 여자, 크스 하면 사람입니다. 근데 이 크스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주변보다 우월해가지고 자신들은 헬렌이라 부르고 주변 사람들은 사람이라 부르면서 구별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고대 파미르의 이 문명국들은 워낙 주변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스스로를 크스라 불렀습니다. 이게 나중에 카슈, 키시 이런 식의 기타 등등의 발음으로 변해요. 우리의 이 고차라는 단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차는 바로 카슈를 표기하기 위한 음차문자예요. 호탄, 아덴만,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샤머니즘하고 탱그리 신화 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 발티, 발트해. 왜 연결되느냐? 바이킹족들이 알타이 민족과 매우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요거 끝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카일라스산, 수메르입니다. 왜냐? 카일라스산은 현재의 표기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수미산이라 부르는 지역이거든요. 수미산이 바로 수메르산입니다. 위그로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 수미산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경상도나 충청도에 있는 바로 우두산입니다. 우두, 훈독을 읽으면 뭡니까? 소머리, 수메르예요. 일본 그 신사에 모셔진 우두 명신 누굽니까? 수메르, 수메르 신이에요. 왜냐? 수메르 신이 어디서 왔으니까? 바로 가장 성산이란 카일라스, 산 중의 산, 으뜸의 산에서 온 신이니까 수메르 산이에요. 그래서 수메르 신, 그래서 우두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나스, 마나사 로아르라고 하는데 키르키즈스탄에 가면은 거기에 마나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스라는 키르키즈의 대서사시 책이 있어요. 물론 이건 카자흐인이었던 쇼칸 발리카노프라는 사람이 써서 준 책인데 거기도 마나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나스라는 지명이 원래는 어디서 나왔느냐? 파미르하고 티벳이에요. 타클라마칸, 티그리스 강, 아까 했던 탱그리 강. 타클라마칸은 탱그리 마칸입니다. 그리고 신하, 신라. 요거는 무궁화랑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내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는
당군과 관련된 파생어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합니다. 탱리, 탕리, 탕라, 투라, 티엔즈, 탕고르, 탕그리, 탱게르, 탱으르, 태우리, 탕가라, 탕그라, 기타 등등 이렇게 많아요. 언어가 변하면서 변화가 생긴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민족의 발음과 문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 것 뿐이지 근본은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추바시, 이건 타타르 사람들이에요. 티베트, 투르크, 몽골, 카자흐스탄, 카라차가이, 이건 몽골 이름인데 어쨌든 이거 러시아 땅에 있어요. 현재는 야쿠트, 그 다음 불가리아, 쿠믹이라든지 이건 어디 보면 다게스탄이라 그래서 지금 체첸공화국 독립하고 전쟁한 데 있죠. 그 지역입니다. 시베리아, 수메르, 유라시아 전 대륙에서 나타나요. 이런 지명들이. 이게 바로 투르크 탄가 문자로 쓴 탱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탕리국, 탱리. 탱그리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고대에는. 그래서 탱리라고 읽었어요. 또는 튼리라고도 읽었습니다. 이 고대에 수메르를 건설했던 사람들은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갔는데 저는 서쪽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 동쪽은 우리나라 책 봐도요 많이 나와 있어요. 서쪽은 별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쪽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뱀여인. 우리 신화에 뱀여인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화예요, 여화. 여화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우리나라 기록에 있습니까? 중국 기록에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테오보키와 여화가 티벳에서 내려온 것까지는 나오는데 그래갖고 테오보키가 저기 산동성 거기에 무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여화는 어디 갔어요? 갑자기 쏙 사라져 버렸죠?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천산산맥을 넘은 서쪽에서는요 여화가 무진장 나옵니다. 아마 이걸로 봤을 때 이 천산산맥에서 내려왔던 테오보키와 여화가 동서로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오보키는 동쪽으로 하고 여화는 서쪽으로 갔나 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에게 매우 샤머니즘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뱀여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뱀여인이 바로 누구냐? 스키타이의 시조 여신입니다. 이 신화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 스키타이 민족의 기원설에 대한 기록인데 이게 뭐냐면 헤라클레스가 동쪽으로 땅을 가서 탱그리의 땅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과정에 말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말을 되찾으려고 막 산을 여기저기 찾다가 어떤 동굴에서 영험한 불빛이 나오길래 그 동굴을 들어갔더니 하반신은 뱀이고 상반신은 여인의 모습을 한 사람을 봤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지금 말을 잃어버렸는데 그 말을 당신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말을 내가 숨겼습니다. 그러니 나랑 결혼을 하면은 말을 줄 테니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결혼을 해서 아르폭사의, 줄폭사의, 길락사이라는 3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아들이 삭족에 3개의 국가를 건설하고 이들이 스키타이고 오늘날 카자흐인들의 조상이 됐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 조상의 신이 바로 뱀여인입니다. 그래서 유물로는 이렇게 묘사가 되죠.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그림. 뱀여인입니다. 뱀여인이 스키타인의 조상 민족이 돼요.